또 이제 대중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소비사회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팔고 사고하는 그런 소비사회가 됐는데, 이 소비사회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음식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까지 소비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교육을 소비하는 거죠. 교육을 소비하는 겁니다. 대학에 입시를 놓고 보면 사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위권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에 이런 어떤 경계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교육이 평준화가 되고, 그렇죠, 개천에서도 용나는 시대이니까 무슨 사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부모의 경제력, 부모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의식주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이러한 것이 소비되는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 정신적인 것까지도 이제는 서로 사고 팔고, 나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주고 어떤 사전을 사면은, 예를 들자면 공부한 것과 같은 그런 뿌듯함, 예전에는 도서관 가서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사서 봐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자그마한 USB 하나에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다 들어가 있고 지식이 그런 기계 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몇만 원이면 예전에 몇백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가의 아주 귀한 그 전집류들을 지금은 뭐 아주 쉽게 살 수가 있고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소비사회. 지식도 이제는 소비학의 문화소비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소비를 하느냐,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이제 넘어서 지적인 세계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소비의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유튜브들 있어요. 책을 소개해주고 많은 그런 독자층을 확보해서 그런 유튜버들이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지식의 세계가 이제는 그것을 대신해서 일종의 용역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 책을 읽을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런 유튜브들을 또는 그런 방송들을 잘 선택하고 활용을 해서 돈을 주고 가입을 한다거나 회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식을 일종의 사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것이 문화 소비로까지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작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작의 영혼, 창작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의 정신, 창작 정신, 고유한 것을 창작을 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문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파리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패셔니스트들이 멋있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행을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문화의 소비입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멋있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음원, 그래서 그를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편안한 시간에 또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의 소비다. 우리가 얘기한 지식의 세계도 문화의 소비로서 이제는 바뀌어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머리를 써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탐독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별로 못 느끼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지식의 세계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시대가 바로 문화의 소비의 시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우리 시대에 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문화적인 많은 재화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활을 더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편리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가벼워지고 얇아지는 인격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점점 얇아지고 대화가 점점 경박해지는 그러한 대중 사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이다. 이거는 우리가 또 특별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 규칙,
어떤 법전, 관습을 중시했던 모더니즘의 사회. 그 모더니즘의 사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해서 예측을 가능한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였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한 모더니즘의 병폐가 있다. 모더니즘에도 우리가 그렇게 자로 잰 듯이 우리의 삶과 생활과 또 지식과 정신의 세계를 측정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살아왔지만 거의 1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삶이 더 피폐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가장 큰 폐해라면은 우리의 정신도 도구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세계도 뭐가 됐느냐? 수단이 됐다는 거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됐어요. 우리의 정신은 고도의 인간의 사회를 더 아름답게, 진선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나쁘고 선한 가치가 무엇이냐? 추악하고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가치가 무엇이냐? 진선미의 세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해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요. 그 이성으로 우리가 찾아가고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진리의 세계를 계속 탐구하고 탐험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거지만, 그러나 그 단계 전까지는 이 자연의 진리의 세계, 자연 안에 있는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신인데, 그 모더니즘이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만 뭐가 됐느냐? 우리의 정신이 도구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신도 타락을 하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정신의 타락으로부터 새로운 그런 그 모더니즘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대중사회가 급격하게 변혁이 되었다.